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건강을 위해서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 서면서 걷고 가볍게 뛰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이 능력들을 오래 보존할 수 있을 때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생긴 대로 걸어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발과 발바닥 그리고 다리를 보면은 발가락을 보면 어디가 제일 굵죠? 네, 엄지발가락이 제일 굵고 새끼발가락이 제일 가늘고 작습니다. 다리뼈를 봐도 내측에 있는 다리뼈가 굉장히 굵고 강하고요, 외측의 다리뼈는 약간 덧대져 있는, 마치 이것을 보조하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내측에 힘을 가장 많이 받고 바깥쪽이 살짝 보조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받는 점이 그런 형태로 걷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평소에 잘 신는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겁니다. 뒤집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닳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에 뒤꿈치 바깥쪽과 신발 외측이 많이 닳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걸을 때 체중 이동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힘이 발 바깥쪽으로 쏠리던가, 아니면 체중 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발 뒤꿈치에서 발 바깥쪽 라인에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본인의 발바닥을 봐도 발바닥 외측 새끼발가락 있는 라인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걷기 운동, 잘 걷고 잘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지 나의 지금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다리로 서면서 걸을 때 가장 발의 체중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세 점인데요. 제가 참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뒤꿈치 뼈가 있는 뒤꿈치의 이 볼록한 부분,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의 볼록한 부분, 그리고 엄지발가락 아래에 있는 볼록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개 점이 마치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 발에는 이 세 개의 족궁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쪽 라인으로 가는 선,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라인으로 가는 선, 그리고 엄지와 새끼 사이에 횡으로 놓여져 있는 이런 아치 구조의 족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체중을 이겨내면서 오래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족궁, 아치 구조가 이 체중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걷고, 또는 운동이 부족하고, 또는 나이가 들면서 이 족궁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잘못된 체중 부하가 걸리고 잘 걷지 못하게 되면서 신체 기능들이 많이 쇠퇴해지고, 또 발목이라든가 무릎, 길게는 허리와 같은 관절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걷는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발의 구조, 그리고 내가 디딜 때 어느 부분에 잘 딛는지, 뒤꿈치부터 닿았다가 이렇게 쭉 밟고 지나가다가 새끼발가락 있는 쪽 라인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내측에 있는, 즉 발 뒤꿈치에서 엄지로 가는 족궁이 주가 되고 나머지 족궁이 보조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목을 잘 삐는 분들, 또는 요통이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체중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이 있는 라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힘을 줘야 되는 엄지로의 라인으로 족궁으로 체중 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약한 부분으로 자꾸 걷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허리의 골반 자체가 틀어져서 전체적인 하체 구조의 어떤 구조선이 깨짐으로써 제대로 힘을 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신발이 불편해서 이 체중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성격이 급해서 채 이동하기도 전에 먼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또 이런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요, 다리 근육이 피로한 사람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피로가 있는 사람이겠죠. 또는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힘을 다 받지 못하고 그것이 체중이 밖으로 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운동 부족이라던가 식이의 문제 때문에 근육 자체가 분육한 사람들이 걸을 때 체중이 밖으로 밀리면서 이 바깥쪽 라인에 무리가 되게 되고, 이것이 발목이나 무릎 관절의 문제들, 또 이 하체 구조가 틀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드물게 발 안쪽 라인에 유난히 힘을 주고 걷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약간 심리적으로 경직된 상태, 또 과도한 어떤 방어적 상태, 그런 심리 상태와 유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걷는데 다리가 딱 너무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고 잠겨 있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긴장이 너무나 많고 그걸로 인해서 몸이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걷기를 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걷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운동을 할 때도, 특히 맨발로 걷는 분들은 더욱 좋겠죠. 내 발바닥이 어떻게 땅을 딛고 걷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저 뒤꿈치에서부터 족궁의 구조를 살려서 이 뒤꿈치에서부터 엄지로 나가는 그 족궁을 주로 삼아서 나머지 두 개의 족궁이 보조해 주는 형태로 걷는 그런 중심 이동, 무게 이동을 먼저 인지하시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걸을 때 막 앞을 보고 이렇게 바쁘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등을 펴고 살짝 이 흉곽을 넓히고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호흡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어떤 기립의 직립의 힘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장에서도 함용발배라고 표현했지만, 턱을 살짝 당기고 등을 펴고 어깨를 편 다음에 이렇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호흡을 조금 걷기의 일종의 응용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걸음 수에 맞춰서 호흡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음에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음에 또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의 호흡 역량에 따라서 힘들지 않게, 오히려 내가 길게 숨을 쉬어야지 하고 긴 걸음에 여러 걸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이 답답해져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숨이 차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걸음수에 맞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가 편하게 오래 걸을 수 있는 리듬으로 편안하게 호흡을, 걸음수를 의식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 좋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제가 이전에 호흡은 감정의 상태, 자율신경의 상태와 매우 밀접하다고 했죠. 이렇게 걸음수에 맞춰서 편하게 호흡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회복하고 어떤 스트레스도 조금 더 지워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마지막 응용 단계는 뭐냐면요, 이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힘, 내측의 내부, 우리 신체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또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걸음수에 맞춰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했죠. 그거에서 약간 나아가서 우리가 일정한 걸음, 홀수여야 할 겁니다. 그래야 왼쪽 오른쪽이 번갈아 되니까요. 하나 둘 셋에 숨을 내쉬면서 발로 땅을 꾹 누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꾹 누르고 내쉬면서 다시 하나 둘 셋 꾹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내쉬면서 땅을 꾹 누르게 되면,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발에서부터 다리 내측을 따라서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차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랫 배심 또는 호흡 수련하는 분들은 단전 압력이라고 하는 이쪽 내부의 압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약해진 분들 중에는, 허리가 굽고 약해진 분들 중에는 허리 척추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배심이라고 표현하는 몸통 내부의 압력에 힘이 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측에서 이렇게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힘을 키우는데 이렇게 걸음수에 맞춰서 숨을 내쉬면서 땅을 꾹 누르는 이런 호흡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좀 편하게, 그리고 앞서 말했던 자연스럽게 제대로 걷고 호흡을 편하게 걸으면서 할 수 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구간 걷는 운동에서 응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걷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고, 이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를 어떤 진화시킨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걷는 어떤 시간도 줄어들고, 또 어떤 자세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틀어지고, 또 신발을 좀 특이한 구조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고, 이것들이 다양한 신체 기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걷는 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걷는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걷는 어떤 중심, 무게의 중심의 이동을 발에서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걸어보시고, 세 번째로는 호흡의 일정한 호흡의 리듬으로 걸음수에 맞춰서 걸어보시고, 네 번째로는 일정한 걸음수마다 발로 꾹 땅을 누르는 형태로 걸어보시면 걷는 재미도 생기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